지금 QLD랑 TQQQ부터 누르고 싶은데요. 그 손이 움직이는 순간에 진짜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격차가 결정됩니다. 부자들은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뼈 빠지게 벌어도 항상 빡빡하죠. 이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돈이 굴러가는 원리를 보는 눈, 그리고 그 원리를 내 편으로 쓰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일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뜯어말릴 때 부동산에 대출을 끼고 들어간 직장인이 있었죠. 그때 일본은 금리가 낮았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성장 없다, 집값은 끝났다, 이런 말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질문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죠. 지금 돈의 가격이 진짜로 비싼지 아니면 싸게 풀리고 있는지. 여기서 핵심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입니다. 대부분은 대출 이자 몇 퍼센트, 예금 이자 몇 퍼센트, 이 숫자만 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반드시 실질금리를 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명목금리가 3.5%고 물가가 2%면 실질금리는 1.5%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열심히 해도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실질금리가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돈의 힘이 바뀝니다. 노동소득으로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때는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기의 룰이 바뀌어서 열심히만으로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초저금리, 때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론상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졌는데도 사람들은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그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남들이 확신을 잃을 때 숫자와 구조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섭게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가가 안 오르던 나라에서 어느 순간 물가가 올라버리면 은퇴한 사람들은 바로 흔들립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살던 계획이 물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명목으로는 그대로인데 실질 구매력이 깎여나가니까요. 이게 돈의 얼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사줄 수 있는지, 거기가 진짜입니다. 이제 여기서 QLD와 TQQQ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QLD는 2배 레버리지, TQQQ는 3배 레버리지라는 것만 외우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단순히 수익률을 키우는 버튼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돈의 가격과 시장의 변동성을 동시에 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실질금리와 유동성 흐름을 모르면 내 계좌가 내 멘탈보다 빨리 무너지는 도구가 됩니다.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쓸 때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첫째, 지금이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인지 조이는 구간인지. 둘째,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현금 흐름이 있는지. 여기서 실질금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상대적으로 덜 비싸지고 위험자산이 숨을 쉽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숨이 막힙니다. 이때 TQQQ는 정말 빠르게 흔들립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략이 갈립니다. QLD는 매달 모아도 살아남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TQQQ는 제대로 쓰면 가속기지만 잘못 쓰면 인생의 브레이크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은 대개 QLD 같은 걸로 기본 포지션을 만들고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씁니다. 상시로 3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가 내 편일 때만 3배를 켭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대부분이 반대로 합니다. 신나면 TQQQ, 무서우면 손절, 그리고 다시 오르면 또 추격. 이 패턴이 반복되면 레버리지의 시간같이 손실이 내 돈을 갉아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실적인 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의 가격을 매주 점검합니다. 명목금리만 보지 마시고 물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레버리지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계획된 방식으로만 비중을 늘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획된 방식입니다. 기분으로 늘리면 결국 꼭대기에서 늘리고 바닥에서 줄이게 됩니다. 두 번째, QLD는 월급처럼, TQQQ는 보너스처럼 다루셔야 합니다. QLD는 자동이체로, 무지성 적립식으로 내가 흔들릴 틈을 줄입니다. 대신 매수 구간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QQQ가 중기 추세선 아래로 눌릴 때, 혹은 변동성이 커져서 사람들이 겁먹을 때, 그때 더 담는 시기입니다. TQQQ는 항상 들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QQQ가 단기 과열을 시키고 다시 추세를 회복하려는 자리, 그때만 분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TQQQ가 내 멘탈을 흔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는 손절보다 룰이 먼저입니다. 손절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손절을 룰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데 내가 감당 가능한 최대 하락폭이 몇 %인지 모르고 시작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레버리지 구간이 망가져도 내 가족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비중으로만 운용합니다. 이 룰 하나만 지켜도 레버리지는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옵션입니다. 일본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안 움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였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현금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무기로 들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요. QLD를 쌓는 사람은 TQQQ로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폭락 때 생존하면서 더 많이 줍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익 실현이 부자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법만 배우고 수익을 남기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일부를 떼어내는 기술입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일정 비율을 정리하고 그 돈을 다시 QLD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이걸 하면 수익이 내 자산으로 고정됩니다. 이걸 안 하면 수익은 화면에서만 반짝이고 다음 조정 때 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이 QLD를 모을 타이밍입니까? 정답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부터 타이밍은 도망간다는 겁니다. QLD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구간을 나눠서 들어가면 됩니다. 시장이 무서울수록 조금 더 사는 구조로 만드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TQQQ는 언제 들어갑니까? TQQQ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가 추세 회복을 보이고 과열이 식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흐름이 보일 때 그때 분할로만, 그리고 들어갔다면 목표 구간에서 일부를 정리합니다. 3배는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을 먹고 빠지는 쪽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더더욱 실질금리와 물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저성장이 와도 돈이 풀리면 자산이 움직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성장해도 돈이 조이면 자산이 꺾입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면 공포가 덜해지고 계획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부자들은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느냐? 부자들은 노동으로만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간을 일부러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를 이해하고 유동성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QLD 같은 도구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TQQQ 같은 도구로 구간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이걸 무턱대고 따라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룰을 세우면 평범한 직장인도 길이 열립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QLD는 꾸준함을 수익으로 바꾸는 엔진이고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쓰는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안전하게 쓰게 해주는 게 실질금리라는 지도입니다. 지도 없이 달리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고 납니다. 지도 가지고 달리면 느려 보여도 결국 도착합니다. 지금부터는 QLD를 누르기 전에 실질금리를 먼저 보십시오. TQQQ를 누르기 전에 내 룰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등 돌릴 때 들어갈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공포의 구간을 기회의 구간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